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 10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선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패기치고 이런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왜냐면 그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걸까. 근데 아빠 엄마께서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젊으신 나이에 저를 낳으신 거라서 사실은 이제 어딘가에 버려졌었어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자란 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안 살고 이런 뭐 당연히 이혼도 하셨었고 이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런 환경에 있고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하시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네. 그렇구나. 네. 내가 근데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줬어요. 너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저도 난 잘해야 돼.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이거를 늘 약간 어딜 가나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사실 어머니는 이제 아예 기억이 없는 게 그 5살 전까지 저를 뵈러 몇 번 오셨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워낙 어릴 때니까 기억이 없었고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5살 무렵에.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사실 없어요. 나는 이제 사고로 태어난 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아빠랑 막 부딪히면서도 아빠가 툭 감정적으로 내뱉듯이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가장 상처를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를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딱 들었을 때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이구나.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약간 골칫덩이처럼 이렇게 그치만 잘해서 그래도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 증명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네네. 어릴 때 누구나 그러니까요. 아버지하고는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계셨고 제가 속초에 살고 있었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랑은 제가 이제 서울에 11살 때 올라갔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좀 가까이 지내면서 살면서 근데 한 집에 살진 않았고 제 옆골목에. 네, 아버지가 이제 소개해준 이모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분하고 동거를 하고 계셨고 저한테는 좀 두려운 그런 아버지였어요. 왜냐면 너무 저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을 모르시니까 일기검사하러 불쑥 오시고 그러면 이제 혼나고 늘 이제 관계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한번 폭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약간 그런 심리 상태가 됐어요. 한 번 아빠랑 확 부딪히고 나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직접 듣고 그때 네.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습관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차피 나랑 얼굴도 기억 못하고 뭐 그런 사이인데 돌아가셨구나. 이제 못 보는 거구나. 오케이 끝. 그냥 그런 게 되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불혹의 나이로 돌아가셨던 이유도 폐가 운동하시다가 폐 절단을 다 하셔가지고 결핵을 심하게 앓으셔서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고 데뷔하고 나서도 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장기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장기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불혹의 나이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선희 씨를 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인정을 해줄 때가 있으셨어요? 제가 13살 때 오디션을 봤잖아요. 그때도 아빠가
정말 말리셨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사실은 가수를 하시려다가 이게 길이 좀 잘못돼서 좀 그렇게 되신 거라서 절대로 가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덜썩 3차까지 붙으니까 3차 오디션에는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고 네. 오빠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자 그런데 세상에 응애하고 딱 태어난 그 출생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대놓고 너를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거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도 느끼고 표현을 해요. 고통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민선예를 증명하고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선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다음에 원더걸스로서는 최고로 정상을 가야지. 정상에 가야 민선예로서 나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사람들은 정상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다음엔 뭘 더 해볼까예요. 근데 선예 씨는 그 정상까지 가는 이유가 존재에 대한 증명이었기 때문에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증명한 거예요. 더 이상 길은 필요 없어요. 존재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만두신 거예요. 증명한 거야. 최고 정점인 거예요. 내가 최고의 인기 걸그룹이야. 그리고 이걸로 다 나의 능력과 우리들의 능력을 인정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도 언제나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 가족이. 제가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제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이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랑 바람을 피워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 엄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6살 때였는데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 이렇게 사는 거는 엄마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라고 해서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를 안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제가 앨범을 내면 이제 땡스트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아버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거에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JYP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겠대요. 엄마가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은아, 근데 너가 왜 그렇게까지 너네 아빠를 미워하냐. 그래서 엄마 근데 당연한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엄마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더 지났는데 너도 이제 용서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흔히들 용서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결국 복이 너한테로 올 거야. 이런 말들을 잘 사용을 해요. 상대가 나의 인생에 굉장히 치명타를 줬을 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런 만큼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은 씨는 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갈등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또 이제 드라마를 찍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역할이 이제 충청도 소녀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같이 아빠 살던 곳에 가보자라고 해서
아버지랑 같이 충청도에 가게 됐어요. 저랑 둘이서. 그래서 그런 게 제 인생의 첫 경험이었고 뭔가 아버지랑 어디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네. 또 본인은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라셨더라고요. 몰랐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약간은 이해하게 되셨군요. 용서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그냥 인간으로서, 네, 인간으로서.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용서 이해를 하게 됐었는데 사기 사건이 터졌고 인기 걸그룹 원더걸스의 예은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이 사기죄로 피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목사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인데 가수인 딸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뭐 무혐의로 끝나고 뭐 이렇게 제가 법원에 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1억 5천을 그냥 보석금으로 좀 해줄 수 있냐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진짜 들었던 게 진짜 글씨를 너무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원래 좋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나쁜 기억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되게 짧은 순간들이 아빠랑 제 아빠 용서하고 나서 보냈던 되게 짧은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저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자라면서. 예를 들면 누가 제 욕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뭐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기사가 되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좀 더 우리 가족이 모르겠어요. 덜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했던 것 같고. 예은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은 씨의 컨트롤, 통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맞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잘 파악하고 잘 알고 계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억울함 때문에 본인을 다치게 해요. 본인한테 해롭게 해요. 뭔가 내 안에서 처리를 다 못한 감정들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뇌 안에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래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혹시 내가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흔하죠. 이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너무 빨리 그 마음을 내보내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해도 예은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미워해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을 충분히 마음 안에서 갖고 있으면서 느껴보고 생각해봐야 그 마음도 음식물 소화할 수 있듯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가 됐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거나 빨리 그것을 삭히려고 하면 예은 씨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맞아요. 우리 친아버지 맞습니다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또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를 정말 더 미워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이 미운 마음보다 더 많이 미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용현 박사 왜 저래? 뭐 사람 미워를 특히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버거운 마음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예은 씨가 준비하는 거라는 거. 주변의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